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가평의 오래된 한옥집에서 박선영은 42세의 여성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할머니라 불릴 만큼 세월이 빚어낸 우아함을 지녔다. 날씬하지는 않았지만 풍만한 곡선과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매력을 가진 그녀는 동네에서 은근히 아직도 불꽃이 남아있는 여자라는 소문을 듣곤 했다. 박선영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다. 15년 전 남편 박동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가 남긴 큰 집에서 혼자 지냈다. 집은 오래되어 벽마다 추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가구들은 지나간 웃음소리를 간직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엌, 안방, 작은 뜰까지 모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끔은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남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느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자주 그녀의 곁에는 손자 박동우가 있었다. 동우는 19살의 대학 신입생으로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간 후 가평에 남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비뚤어진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달콤한 미소로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듬어주는 따뜻한 존재였다. 동우는 조용한 배려의 아이콘이었다. 텃밭을 돌보고 뜰을 청소하며 우물의 펌프가 고장나면 능숙하게 고쳐내곤 했다. 선영은 그런 손자의 도움을 마다했지만 그의 작은 친절들이 가끔씩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선영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되었고 가끔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돌았다. 오늘도 그녀는 부드러운 감촉의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은빛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작은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귀를 장식했고 손목에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시계가 반짝였다. 동네 이웃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저런 옷을 입다니 선영 씨는 정말 대단해라며 속삭이곤 했다. 어느 늦은 저녁, 가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집 틈새를 지나 휘파람 소리를 냈고 선영은 침대에 누워 오래된 잠옷을 입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잠옷은 연한 라벤더빛 실크 소재로 오래돼서 몸에 꼭 맞게 늘어져 마치 두 번째 피부 같았다. 그때 동우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지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저 점검만 하려던 그의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집은 더 이상 고요한 정막에 잠기지 않았다.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질문들과 서서히 움직이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동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우가 부엌 문틀에 기대어 그녀가 목욕 타월을 두른 채 집 안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동우는 입술을 삼키며 긴장한 듯 보였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동우는 점점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TV를 보는 척하면서도 복도를 지나가는 선영을 기다리는 듯했다. 집안 곳곳에 수리를 핑계로 머무르며 그녀의 곁에 있으려 했다. 그가 다가오면 그녀는 숨결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선영은 자신이 단단한 여인임을 자부했지만 점점 새어 들어오는 감정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한밤중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무심코 흘려보내다가 결국 집안 전체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했지만 펌프가 멈췄다. 동우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펌프를 열더니 깊숙이 팔을 넣어 고쳤다. 시계가 팔목에서 흔들리는 모습에 선영은 얼핏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수리 같지만 그의 손길에는 마치 우물 속이 그녀 자신인 듯한 섬세함과 애정이 묻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의 순간은 스스로 다가오는 법이었다. 동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 특유의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금지된 곳에 들어가려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렸다. 선영은 그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머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담요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살포시 대고 숨결이 엉키면서 선영은 조용하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동우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탐험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읽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춰진 상처와 외로움의 틈새를 찾아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탐험을 허락했다.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삶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미친 짓이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되살아난 생명력이었다. 그의 손길이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선영은 이 세상에 열쇠가 필요 없는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단지 용기와 머무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이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는 당신을 온전히 봅니다. 그 눈빛에는 욕망뿐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선영은 죄책감이 아닌 다시 한번 원해진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이후로 낡은 한옥집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침묵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변했다. 그들이 함께한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완전히 보고, 듣고, 느끼게 한 경험이었다. 여성으로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집 한켠, 오래된 장롱 밑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엿보고 있는 듯 했다. 그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 조용했던 가평의 밤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품게 될까? 비가 그친 이른 아침, 가평의 한옥 집안에는 아직도 밤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박선영은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그녀가 입은 짙은 자줏빛 실크 가운은 몸에 부드럽게 감겨 어젯밤의 기억들이 피부에 살아 숨쉬는 듯했다.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감돌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동우와 나눈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밖에서는 동우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낡은 운동화를 신고 텃밭으로 향하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그가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은 채 창문 너머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선영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에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이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우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동안 선영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집 뒤편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선영은 순간 긴장했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문득 나타난 이웃집 김미경 씨였다. 미경은 동네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이자 가끔은 지나친 참견으로 선영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미경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씩 웃었다. 그냥 요즘 동우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밤늦게까지 밖에 있고 할머니한테도 왠지 모르게 신경 쓰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박선영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우는 착한 아이고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왔던 감정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될까 두려웠다. 그날 오후 동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은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는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무심한 듯 물 한 잔을 마셨다. 동우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선영이 말을 건넸다. 동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할머니, 요즘은 밤늦게 혼자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가 걱정돼서.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 마음, 고마워. 그녀는 살짝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동우는 망설이다가도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닿는 순간 선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다시금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 동현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문득 사진 속에서 그가 가리키는 방향 너머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엿보였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를 응시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동우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을 지켜야 해요. 세상은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의 말에 선영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무언가 더 큰,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있는 듯했다. 밖에서는 어둠이 점점 짙어졌고 한옥집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인물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선영과 동우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 가평의 고요한 밤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가평의 한옥집 안은 아직도 어젯밤의 긴장감과 떨림이 가시지 않은 채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다. 박선영은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빛을 맞으며 짙은 녹색 비단 가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다. 은은한 자줏빛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살짝 물들였고 긴 속눈썹 아래로는 아련한 눈빛이 번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면서도 감춰진 욕망을 품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동우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는 다르게 좀 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갈망이 엉켜 있었다. 그의 청바지는 무릎이 살짝 닳아 있었고 흰 티셔츠에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발에는 낡은 운동화 대신 깔끔한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꿈틀거렸다. 동우야, 오늘은 학교는 어땠니? 선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별일 없었어요, 할머니. 근데 요즘 수업이 좀 힘들어요. 교수님이 너무 엄해서. 동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근데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내가 편안하면 나도 좋아오.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영 씨, 여기 좀 나와보세요. 이웃집 이정민 아저씨의 소리였다. 선영은 동우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려. 동우야, 문을 열자. 이정민은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선영 씨, 이거 보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말을 나누고 있는데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특히 동우 씨와 할머니 사이를 두고 말이 많답니다. 조심하세요. 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이정민 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동우와의 관계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것임을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 비밀이 무너지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 것을 직감했다. 저녁 무렵 선영과 동우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들 할머니랑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선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동우야,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쉽게 판단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집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선영은 속으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날 밤 침실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영은 붉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동우는 무심한 듯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동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두 사람은 놀라 몸을 돌렸다. 선영은 전화를 받으며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박선영 씨, 당신과 동우 씨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 안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가평의 고요한 밤은 다시 한번 무거운 비밀과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아직 아무도 쥐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봄 기운이 살짝 스며든 가평의 아침. 박선영은 창가에 앉아 검은빛 한복 저고리를 살짝 흔들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는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입술에는 연한 코랄빛 립스틱이 살짝 번져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열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은빛 머리핀 하나가 고요한 오후 햇살 아래 반짝였다. 어젯밤의 전화 한 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걸까? 선영은 그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오는 불안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리며 동우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까맣게 다른 운동화였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 늦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선영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요즘 많이 힘들지?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네, 교수님이 자꾸 숙제를 내주셔서. 근데 할머니랑 있을 때 잠깐이라도 편안해져요. 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 땐 언제든 나한테 기대도 돼. 그 순간 창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듯 했다. 선영과 동우는 동시에 그곳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누군가의 눈빛이 반짝였다. 또 누굴까? 선영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선영 할머니와 동우가 이상한 사이래. 정말인가? 동우가 할머니한테 너무 잘한다더니. 사람들의 속닥임은 점점 커졌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선영은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정도면 드라마 한 편 찍어도 되겠네. 근데 내가 주인공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동우도 점점 무거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슬쩍 피하고 수업 중에도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복도에서 친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동우야, 괜찮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었다. 선영과 동우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쌓아갔다. 어느 저녁, 선영은 붉은 실크 치마에 검은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고 은은한 금빛 목걸이를 걸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검은색 하이힐이 살짝 빛났고 긴 다리는 은근한 관능미를 자아냈다. 동우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다락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우리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요?
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사랑은 때로 규칙을 넘어서는 법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둘 다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다락방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선영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죽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낡은 다락문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영 씨, 동우 씨,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어두운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금지된 감정이 뒤엉킨 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평의 새벽, 박선영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입은 은색 저고리는 부드럽게 몸을 감싸며 목선과 어깨를 은근히 드러냈다. 옅은 분홍빛 립스틱이 입술을 살짝 물들였고 머리카락은 살짝 풀어져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렸다. 손목에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은팔찌가 반짝였고 그 빛은 어딘가 아련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낯선 남자의 방문 이후 집안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선영과 동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감정을 주고받았다. 동우는 검은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할머니,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동우야. 이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세상은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 집 앞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다. 비가 갠 후에 남긴 촉촉한 흙냄새와 함께 어둠 속 인물의 윤곽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선영 씨, 동우 씨,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인물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서류를 꺼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들 자신도 놀랄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영과 동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두 사람의 비밀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며칠 후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박선영과 동우에 대한 소문을 속삭이고 있었다. 한 노인이 크게 외쳤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선영은 집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결심을 다졌다. 그녀는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정성껏 묶었다. 은은한 향수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박선영이다. 내 삶은 내 선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동우 역시 그녀 곁에 섰다. 청바지 대신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지킬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을 한복판에 어둠이 드리웠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선영과 동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먼 산 너머 오래된 절벽 아래 숨어있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 비밀을 노리는 또 다른 이가 있었다. 그의 정체와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가평의 고요한 밤은 다시 한번 깊은 미스터리와 불꽃 같은 감정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을 품고 있었다.